어느 정도 되면 숨통이 좀 트이나요? 까지만 달려봅시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센터가 정말 성장하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나요? 도대체 몇 명의 수급자를 모셔야지 수익이 발생하나요?와 같은 수익 비용 구조를 정말 많이 여쭤보세요. 실수익 비용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매출 구조, 비용 구조를 아시고 나서 그러면은 내가 인원별로는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나오겠다를 파악을 해보시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월별로 누적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보시면은 훨씬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매출 구조를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평균적인 매출을 계산을 할 때는 한 어르신당 1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청구를 하는 금액 95만 원 정도고, 가산 기준이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 한 5만 원 정도 더 붙어서 평균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산은 수급자 어르신들이 이제 15분 이상이 되었을 때 가산사회복지사분을 채용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완전 초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왜 평균적인 매출이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르신마다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비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주 5일에 3시간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어르신은 나는 하루에 1시간씩 3일 정도만 받고 싶어,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에는 평균적인 매출로 보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가족요양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 가족요양이라는 제도는 결국에는 수급자 어르신의 가족분께서 어르신을 케어하는 경우인데요. 요때도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자 몇 명당 매출이 얼마다 라는 거는 정말 평균적인 매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출에 있어가지고 방문요양센터를 하면서 뭐 물건을 팔 수는 없냐, 뭐 어떤 걸 할 수는 없냐, 결국엔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없냐 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센터의 고유번호증, 그리고 사업자로는 장기요양기관에 관련된 비영리 매출만 발생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원 15명을 기준으로 일단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입소자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는 15%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이제 청구하는 금액이 85%가 있습니다. 요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자 한 분당 평균적인 매출액에다가 각각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쪼개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가산금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5명이라고 했을 때 가산사회복지사를 이제 채용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가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요 정도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평균적인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산 같은 경우에도 가산사회복지사의 활동이나 업무의 양태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뭐 당연히 줄어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용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사업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고정비랑 변동비랑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목별로는 분류로 해서 나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인건비다, 수수료다, 임대료다, 운영비다,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동비냐 고정비냐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는 표에서 이게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변화하면은 변동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밑에 있는 임대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료와 관리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초반에는 이 임대료와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 방문요양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혹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이런 직원분들의 인건비를 말하는데요. 인건비에는 우리가 지급을 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금액이랑 관련된 4대 보험에 대한 비용도 있을 거고요. 또 중요한 퇴직적립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뭉뚱그려 가지고 공단에서는 저희한테 어떤 기준을 딱 내려줬어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인건비 비율 86.6%라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내는 매출의 86.6%는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
라고 잡아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관의 각종 수수료, 예를 들면은 다양한 항목이 있죠. 첫 번째는 재무회계 비용일 수 있고요, 운영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인지활동 관련된 컨텐츠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수수료,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어떤 정수기를 렌탈을 하셨다라고 하면 렌탈 비용도 이 수수료 항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각종 다양하게 나가는 돈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회의를 할 때 뭐 다과를 준비를 할 때도 운영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차를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유류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류비 같은 경우나 혹은 뭐 회의비, 뭐 직원 뭐 관련된 비용은 수급자 어르신들이 많으면은 종사자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변동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디테일하게는 조금 더 다양한 항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설명을 끝내도록 하고요. 비용까지 알아봤고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겠죠. 결국엔 내가 그러면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혹은 이제 내가 얼마 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인원입니다. 수급자분이,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하는 계약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을 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딱 그 시점에서 인원에 따라 가지고 얼마가 벌 수 있고 얼마가 비용이 발생하냐도 있지만, 이게 그러면은 계속 몇 달째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된다면은, 혹은 이제 내가 그 다음 달에 얼마나 수급자를 늘리면은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가 얼마나 더 빨리 늘려야 되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월별로 예상 수급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셀로 보여드리는 부분을 보시면은 수급자가 5분일 때, 15분일 때, 뭐 25분일 때 수급자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는 이익률이 좀 마이너스였다가 점점 증가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숨통이 좀 트이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면은 저희는 딱 이렇게 말씀드려요. 창업자님, 15명까지만 진짜 모르겠고 달려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15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산사회복지사님을 채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산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채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업무에 있어서도 훨씬 편해지시고요. 두 번째는 가산금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급여보다 초반에는 첫 가산 때는 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센터가 정말 성장하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15명 됐을 때 그때부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투자 비용과 실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창업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파악을 하시고 여유자금까지 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우리 창업자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관심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